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주식 구조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다양한 시장 전략들과 함께 다음 주 여러분들을 돈줄 내줄 그런 히든 종목까지도 준비하는 시간 함께 해드렸습니다. 자, 미증시가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우려감이 많은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이재선 대표님 모셔보고요. 이 시장 정말 속속들이 파헤칠 예정이니까요. 꼭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 너무 키가 크시니까 대표님만 오시면 제가 되게 조그만 느낌이 드는데 네, 착시 효과입니다. 제가 사실 좀 큽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닌데 대표님 너무 크고 든든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주말 주식 구조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이제 나갈 텐데요. QR코드 가져다만 되시면은 저희가 주식을 잘 사고 또 잘 팔자라는 의미에서 대표님께서 특별히 4989라고 비밀번호 입력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내 주식 잘 사고 잘 팔자라는 마음으로 4989라고 입력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해야 할지 대표님께서 하나하나 체크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시장 상황을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간밤에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요즘 시장은 호재가 악재가 되고 악재가 호재가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고용이 좋게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연준이 긴축을 정말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2% 넘는 뉴욕 증시의 급락을 맞이했습니다. 이 증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지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도 그리고 앞두고 있는 옵션 만기일까지도 하나하나 체크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대표님 한번 불러보고 이야기 들어볼게요.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먼저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미국장이 오늘 새벽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려감이 넘치실 텐데요. 자, 호재가 악재로 반영된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제가 기존에도 미국에서 경기가 회복될 때 그리고 경기를 판단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지표가 무엇이다라고 했죠?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미국은 고용이 안정적이면은 그래도 좀 안심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1차적으로 고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지표가 이 고용을 통해서 소비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많이 보는 게 소매 판매를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고용지표가 건재하고 소매 판매 지표가 건재하면은 미국 아직은 좀 견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 지표인 고용이 너무나도 든든하게 지금도 버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긴축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고 좀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이런 무대가 마련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편안하게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단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올해 11월에도 한 자이언트 스텝 한 번 하고 12월에도 빅 스텝 정도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두 번의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각에서는 1%포인트를 올린다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사실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더 정확한 거는 이제 다가오는 이제 우리 만기일이죠. 그때 미국에서는 또 CPI 발표되고 또 PPI도 발표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수들 확인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CPI가 8% 아래를 한번 하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보는데 기대를 계속 충족시키지 못했다 보니까 아직도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옵션 만기일 이번 주에 있는데 이거 변동성 어떻게 하죠? 괜찮겠습니까? 라고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국내 증시 보면서 낱낱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리면서 우하향하고 있다. 이것을 마감하려면은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상단을 넘어와야 된다. 31,000포인트까지 회복되면은 그때부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전까지는 조정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음봉이 나와도 이 지수 밴드 사이에서 이탈했다 회복했다 요거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탈했다 회복했다 반복하는데 왜 지수는 내려가나요? 추세가 하락이니까요.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쾌하실 수 있고 불안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시장 그래도 월요일 날 휴장이다 보니까 화요일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 좀 연휴는 좀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지수가 안정이 돼야 우리나라 IT 투톱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존에도 제가 이 지수를 들고 와서 이 3,000포인트 저항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뭐죠? 저항받고 이중천장 그렸고 돌파 시도 2번 했는데 다시 이탈했네요. 우리가 지지선 이탈했다 회복되는 거 뭐라고 했죠? 트랩이라고 했습니다. 지지선 트랩이고 위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돌파 시도하다가 밀리는 것을 저항선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전형적인 고점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IT 투톱을 제가 당장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이 주말 주식 구조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이 이유예요. 여기를 넘어와서 위쪽으로 치고 가야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삼성전자도 보유하시고 하이닉스도 보유하시고 소부장 섹터도 좀 과하게 밀려있는 종목들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러분 계좌가 회복되실 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500포인트까지 이탈했다가 그래도 이번 주 주초에는 다행히 일부 회복하면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왔죠. 자, 삼성전자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준 게 이런 배경 또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나도 싸게 나와 있죠.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과 관련 깊은 지수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독일 닥스 지수. 뭐 지금 좋은 지수는 없습니다. 다 추세적으로는 우하향하고 있고 지금 하락을 보였어도 어차피 이 하락 밴드 사이에 있고 이거 하락 밴드를 넘어가야지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넘어가야 돼요. 아직 다들 못 넘어간 겁니다. 미증시랑 별 차이 없죠. 자, FTSE 최근에 아주 큰 문제를 영국 총리가 만들었다가 감세안을 다시 철회했습니다. 맞아요. 네. 물론 본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지만 정책적으로 철회를 했으니까 그나마 우리는 한숨 돌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000포인트를 이탈했다가 회복 그리고 다시 이탈했다가 재차 회복하면 뭐죠? 이중바닥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7,000포인트 다시 회복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아시아로 넘어와서 일본 증시. 일본은 그래도 전저점 이탈 안 하고 그냥 흔들기 정도만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렇게 밀려도 일본도 이중바닥 형성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해지수입니다. 상해지수는 좀 독특하죠. 다른 나라랑 거의 뭐 별개로 움직이는 수준입니다. 자, 미국이랑 대립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얘만 좀 독특해요. 그리고 코로나 봉쇄가 제일 늦게 풀리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좀 독특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3,100포인트 요 구간 정도 3,100에서 3,000포인트 사이를 그래도 유지해주면서 요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3,100만 다시 회복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박스권 안쪽으로는 들어올 수 있다. 장중에 조금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중국 지수가 이제 장중에 밀려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는 참 눈치 볼 것도 많습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면은 시초가에 미국 증시 봐야 되고 맞아요. 장중에는 일본 증시, 뭐 중국 증시, 뭐 상해 증시, 대만 증시 이런 쪽을 다 신경을 쓰게 되는데 자, 참 눈치 볼 것도 많습니다. 이게 수출 국가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장중에 좀 부담을 줬지만 우리 시장 그래도 이번 주에 괜찮았죠. 저희 돈줄 포트폴리오 지난주에 구성해드린 거 성적 꽤 좋았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고요. 자, 시장. 자,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 변동성 어떻게 될 것이냐. 만기일만 보면 불안해서 덜덜덜덜 떠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번 만기일은 제가
노란톡방은 물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일주일 내내 사실 그 전부터 계속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옵션이라고 무조건 만기일이라고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냐? 꼭 그렇지 않다라고 지난 9월 만기일 때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만기일은 어떤 포지션이냐? 외국인들이 집중한 곳이 이쪽입니다. 풋옵션. 이 풋옵션 얘기 나온 순간 이제 어렵죠. 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풋옵션을 대량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급락해야지 수익을 봅니다. 풋옵션 매수를 하면 급락을 해야 수익을 봐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매수가 아닌 반대로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대량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하락하면은 손실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려가지 않고 횡보하거나 올라가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미 지수는 꽤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취했던 포지션이 어디냐? 2300 약간 아래쪽. 우리가 여기 갭 떨어진 부분 있죠? 갭하락 나왔던 이 구간 정도를 이탈하면은 외국인들이 크게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락한 후에 영국의 감세한 정책 나오고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다시 구축한 대량 포지션이 이 구간입니다. 2200포인트를 하회하면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만기일을 활용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소한 이 구간에서 흔들어도 다시 올라온다. 이중바닥식으로 가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만 알면 우리가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면 공포감을 가질 이유는 없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오히려 밀리면 그 기회는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밀리면은 여러분들 더 사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 들고 있으신 분들 더 사시면 되는 겁니다.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렸죠. 교체하시면 됩니다. 내 종목이 약하다. 이번 주에 굉장히 약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교체하세요. 지금은 교체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고 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었으면은 추후에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리고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포인트로 알고 가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코스피가 중요합니다. 반등 목표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 개파락 나온 부분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약하다고 해도 코스피 지수로 환산을 하면 한 2270포인트 정도? 약해도 이 정도, 좀 강하면은 2290포인트 정도? 이 정도 사이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현재 포지션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반등 정도는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보시면서 안심하시면 안 되는 거는 화요일부터도 또 포지션이 나오겠죠.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화요일부터 나오는 포지션을 조금 더 관심 갖고 보세요.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하락 포지션을 갑작스럽게 늘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목표치가 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핵심 풋옵션. 이거 여러분들 HTS 가면 다 나옵니다. 풋옵션 대량 매수가 안 들어오면 돼요. 한 2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온다. 이러면은 목표치가 좀 낮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희 온라인 교육 오시면은 알려드립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아니다. 이 정도 2270에서 90 정도까지는 반등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우려감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반등 나오면 코스닥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 730포인트까지 회복해주면 아주 좋은데 이 구간 건드리고 쉬었다가 올라가도 되고 바로 회복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코스닥이 개별주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개별 성향으로 해서 먼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코스닥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그리고 만기일에 대한 영향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불안감이 아니라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이 우리가 우려감이 아니라 기회의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표님의 이러한 강의들 나날이 좀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셨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고 내가 실제로 대표님의 이러한 자료들을 얻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에 QR코드 나갈 겁니다. 4989라고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지금도 입장해 주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체크해
했거든요. 그분들에게 오늘의 방송 자료 무료로 대표님이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출연을 못했는데 아주 안타깝게도 지난주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표님께서 늘 주말에만 딱 출연을 하셔서 이렇게 4가지 종목씩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에 관한 상승률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함께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히든 종목들도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QR코드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또 제가 마침 안 나온 날 포트폴리오를 짜주셨는데 그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았잖아요. 과연 우리가 지금 사도 되는지, 내가 지금 그 포트폴리오 함께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AS를 가져가면 좋을지 그 이야기들 오늘 특별히 준비하셨다라고 해서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때마침 안 나오셨는데 네, 제가 왜 준비했겠습니까? 빠지지 말고 앞으로는 매주 만나고 싶다라는 뜻으로 지난주에 공개를 해드렸는데 또 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이라도 사도 됩니까? 라고 많이들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셔도 되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지난주에 너무 요청이 많아가지고 반응이 너무 뜨거우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려고 해요. 2번째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오늘 집중하시면은 포트폴리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난주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만나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였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이거 8층에 물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 주신 부분에 답변 드렸죠. 아니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의 유동성으로 해서 삼성전자 이 무거운 종목이 128.84%나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쉴 때도 됐죠. 그리고 삼성전자 이 상승한 각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삼성전자는. 그렇죠. 완만하게 올라오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구간부터는 각도를 이렇게 올려 세웁니다. 각도가 가파라졌죠. 그렇죠? 누가 봐도 완만했던 곳이 경사가 높아졌죠.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 쉬는 듯할 경사가 더 가파라지고 아예 날아갔습니다. 뭐죠? 이게 개별주도 아니고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슈팅이 나온 거예요, 슈팅이. 슈팅이 한번 나온 거예요. 이 당시에 저희 온라인 교육 오신 분들은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차 이 대형주들 다 슈팅 나왔습니다. 지금은 쉬어야 된다. 이 종목들 이제 놓아주셔야 됩니다. 이 무거운 종목들이 이렇게 가볍게 마지막 피날레를 불꽃놀이에 펼쳤다라는 거는 당분간 쉬겠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놓아주셔야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드렸어요. 이 당시에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 계속 올라가고 있고 DDR4에서 5 넘어간다, EUV 공정 나온다, 계속 좋은 얘기 나왔고 LG전자, 기아, 현대차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초에 애플카 이슈가 있었죠. 다 같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애플과 협력이 가능하니까요. 쉬어야 된다. 그래서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도 저희가 주식구조대, 이 주말 주식구조대 첫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반도체주 한 2, 3년 롱텀으로 밀릴 때마다 한 주씩 모아가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이 종목 매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종목 매매하고 싶습니다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 후에도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도 또 밀려 내려왔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 기억나는 종목 알려드렸죠. SNS텍. SNS텍은 개별 이슈가 있다. EUV 공정 쪽으로 해서 블랭크 마스크 쪽 내년부터 양산 들어가면은 추가적인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 자, 펠리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투과율 90%를 돌파했다. 이 당시 삼성에서는 기술력이 82% 정도였다. 그래서 SNS텍에 매년 수백억의 자금을 직접 투자를 하면서 너네 완성되면 우리가 갖다 쓸게라고 우리한테 말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수백억 투자한 기업과 안 쓰겠습니까?
본인들보다 먼저 개발을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예요. 그래서 ASML 품질 테스트만 통과하면 내년부터 공장에서 양산 들어가기로 이미 준비를 마쳐놨습니다. 그래서 SNS 택을 하반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뭐 강력하게 급등주는 아니어도 꾸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자, 2만 원 초반 정도면 충분하다. 이 종목이 2만 1,000원이 저항인데 이 아래서 다중바닥 그리고 있고 자꾸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한다. 넘어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는 잘 안 밀린다. 말씀을 드렸죠. 2만 250원을 잡아드린 후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려올 때 SNS 택은 30%나 상승을 합니다. 30%나 상승을 했어요. 그럼 삼성전자 들고 있어야 됩니까? SNS 택 들고 있어야 됩니까? SNS 택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도 말씀드린 것,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에 사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 잠행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활동을 잘 못했었는데,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활동 진행한다. 삼성전자 쌓아둔 현금 사용한다. 어디부터? M&A부터 진행한다. 그동안 투자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M&A 진행한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온칩스를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23,050원 아주 좋은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49.02% 여러분들께 돈줄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것 기억나시죠?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도 이렇게 AS까지 명확하게 해드리고 온라인 교육으로도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정확하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삼성전자가 기업이 나빠서 안 사나요? 기업은 우리나라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슈팅이 나왔고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도 저는 이 종목보다는 삼성전자보다는 이런 종목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지난주 첫 번째 종목이 AD 테크놀로지였죠. 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보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13,350원에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좋은 모습을 보였죠. 어떤 좋은 모습? 하루 만에 아주 멋진 모습 20%나 올랐습니다. 다음 날까지도 매도 타이밍을 줬습니다.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셨다면은 삼성전자 기술적 반등 나왔다 좋다 하고 박수 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대신 AD 테크놀로지로 교체를 하셨다면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면은 삼성전자보다는 반등권에서 더 강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던 것이죠. 자,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과 지난주에 시청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아쉬우시겠죠. 아쉬워요. 네. 네, 자 20%나 올랐어요. 이렇게 주초에 이렇게 수익 먼저 챙겨놓고 보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종목 그럼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지금 14,750원인데 이 중간 저항 제가 설명드렸죠. 지지선이 있고 저항선이 있으면 중간 쪽을 봐야 된다. 14,500원인데 자, 화요일이죠, 이제. 화요일 날 이 구간을 흔들고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사셔야 돼요. 제가 두 가지 알려드렸죠.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14,500원 아래에서 시작하고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밀릴 때마다 천천히 모아가시면 돼요. 13,000원까지. 자, 14,500원 구간을 이렇게 유지를 잘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에서 사셔도 됩니다. 됐죠? 결론은 이렇게 내드리고요. 자, 이번 주에는 그러면은 또 좋은 종목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돈줄 종목을 알려드릴 때마다 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오늘 보니까 여신 포스가 나시는데 돈줄 여신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자, 돈줄 네. 여신께서 네. 또 좋은 힌트를 또 여러분들께 알려주실 것 같으니까 네. 좀 기대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를 짜준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이렇게 종목을 하나하나 던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셨다라고 해요.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아쉬웠던 분들은 오늘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 마시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단에 QR코드 가져다만 되셔서
4989라고 입장하셔서 이재선 대표님, 돌주 선생님의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실행해 보신다면은 좋은 결과 그리고 보다 좀 단단하게 내 계좌를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어떤 블라인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 첫 번째 종목에 관해서 이제 제가 힌트를 드려야 하는데요.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대표님. 근데 제가 이제 또 너무 힌트를 대놓고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다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에는 조금 가볍게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여러분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대표님께서 잠시 뒤에 차트 분석을 해주실 텐데 이 네 글자의 종목인데 이 네 글자 중에 첫 번째 글자에 관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착한 사람 좋아하세요? 저는 뭐 복이 넘치고 뭐 덕이 네.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네. 좀 멋있는 사람이 아닌가. 눈치를 내면이 중요하지 채셨네요. 않겠습니까? 눈치를 채셨어요. 덕이 많아요, 저 사람이. 덕이 많아야 또 많이 베풀고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쌓아야 할 거, 지덕체. 저는 그중에 덕이 가장 좋아요. 대표님 어떤 게 좋으세요? 저도 덕이 좋죠. 지덕체조의 덕이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화에서 이미 첫 번째 글자에 관한 정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덕체를 갖춰야 하지만은 그래도 덕이 많은 사람이 되자. 요즘 세상이 너무 삭막하잖아요. 덕 많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종목에 관한 추가적인 힌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참 덕이 많은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네 글자 종목이고 이 종목은 애플 관련주입니다. 대장주까지는 아니고요. 이 종목은 약간의 개별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가장 뭐 탄력이 좋은 종목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종목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온라인 강의 때 이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주가도 그동안 좋은 모습 보였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시장 영향력으로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닥을 잘 다지고 있죠. 자, 이 종목을 이제 이번 주에는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대신 반도체 종목에서 좀 딥한 종목 대신 이 애플 관련주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가는 6,570원인데요. 이 6,500원 구간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다음 주에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매수하시면 되고 아니면 밀릴 때 좀 모아가시거나 6,500원을 회복할 때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매매 방식까지도 알려드렸으니까요. 중요한 가격권은 6,500원이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힌트는 많이 드렸으니까요. 지금 뭐 이미 그 노란톡방에는 아마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자, 이 방송 끝나면은 저희가 이 종목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아직 정답을 맞추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말씀이 없으신 분들이 오늘 많이 들어오셨어요. 하지만 저희가 방송이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나면 끝나게 되는데 방송 끝나고 대표님께서 이 첫 번째 히든 종목, 첫 번째 돈줄 종목에 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얼마 전에 애플이 또 신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애플은 2030 세대가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갤럭시는 4050 세대가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대표님 휴대폰 보니까 애플은 아니네요. 하지만 대표님 애플 관련주, 대장주는 아니지만 이제 움직일 만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차트적인 분석들 그리고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죠. 이 모멘텀적인 분석들까지도 모두 다 마친 이 네 글자의 종목 오늘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한번 넣어보시면은 좋은 상승세 함께 나타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알아도 언제 공략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가져다만 되셔서 여러분들 4989라고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 블라인드 종목에 관한 공개 정말 속 시원하게 해드릴 거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장중에도 대표님께서 항상 이 시장 대응해 주시고요. 언제 또 매수가 들어가면 좋을 종목이 있는지도 장중에 직접 잡아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려보실 수 있는 기회는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2주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태조 이방원이 한물 갔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한때 우리 증시를 이끌었었던 정말 대표적인 섹터들이었잖아요. 태조 이방원이 다시 부활한 건가요, 대표님? 네, 태조 이방원 부활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지만 대신 죽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네. 네, 죽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좀 강한 섹터가 있고 좀 약한 섹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죽지는 않았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죽지는 않았다.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과연 다음 주 시장 어떤 섹터들이 부각을 받을까 우리가 종목을 찾을 때는 그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태조 이방원 중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섹터군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에 걸맞는 종목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특별히 대표님이 그것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너무 많이 퍼주시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종합 선물 세트를 좀 받는 그런 느낌인데 이 모든 자료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블라인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QR코드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태조 이방원 중에 친환경 관련주를 오늘은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뭐 2차 전지나 원전 관련주를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저희가 들어보면서 종목에 관한 리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태조 이방원 지금도 매매 가능하느냐라는 답변에 저희가 이렇게 종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기존에 저희가 매수 포착을 22,000원 구간에서 해드리고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소개해드렸죠. 자, 저희가 알려드리고 나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302.80%. 왜 태조 이방원 중에 태가 앞에 있는지 아시겠죠? 300%나 올랐습니다. 하나솔루션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작은 종목들도 있죠. 뭐 S에너지나 뭐 SDN이나 뭐 신성ENG 많은 종목들이 엮여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태양광 종목 가능하다, 안 된다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태양광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2차 전지도 제가 볼 때는 가능성 충분합니다. 아직도 뭐 성장성은 남았으니까요. 이제 시작이죠, 사실. 전기차 시제는. 자,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요즘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조금 대장이 쉬면서 아직까지는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첫 번째 양봉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관심을 좀 받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조금 지켜보면서 관심 가질 때는 됐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저희가 돈줄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보여드릴게요. 자, 유니드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짧게 여러분들 소소하게 10만 원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11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셔도 15%는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유니드가 기가 막히게 11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15.5%라는 수익을 올렸죠.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좀 수익률을 보충하기 위해서 좀 탄력적인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니드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소개해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종목이었느냐? 그린케미칼이었습니다. 자, 그린케미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봤다? 이 종목도 최근에 이렇게 힘을 잘 모으고 있고 이제 슬그머니 올라가기 위해서 거래량도 탁 터트려 놓고 너무 예쁜 모양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이 구간이 8,600원 구간이었는데 중간 저항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중간 저항이 8,500원이다. 자, 그 다음 주에 8,500원을 유지하면은 매수하시면 된다. 8,500원을 이탈하면 어떻게 한다? 계속 설명드리죠. 이탈하면은 바로가 아니라 밀릴 때마다 조금 분할 매수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계속 강조해드리는 거예요. 유지했을 때와 이탈했을 때의 매매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목만 받아가지 마시고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종목명만 가져가시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란톡 그리고 온라인 강의 들으셔야 된다. 저희가 강의 마치고 일요일 밤에 바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어떤 모습 보였죠? 그린케미칼은
8,500원을 바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릴 때마다 모아가시면 됩니다라고 급하게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교육받으신 분들 잘 모아서 그냥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했다고 해도 58.14%인데 그렇죠? 58.14%인데 교육받으신 분들 쭉 내려와서 저점 구간까지 분할 매수하신 분들 97.67%.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죠. 단기적으로. 평균을 내도 70%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실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종목이었죠. 자, 저희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노란톡방에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2차 저항 13,000원 돌파 시도 중이다. 13,000원 돌파 시도 중이었죠. 이 위에 있을 때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한다? 지금 구간에서는 13,000원 유지 시에 보유한다. 이탈 시에 매도한다. 간단하죠.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노란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상한가 들어간 날 이 현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다음 날 상승이 나오면은 한번 줄이고 쉴 때 또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9,000원 구간이 1차 목표치였으니까. 대신 두 번 연속 상한가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두 번 연속 상한가 가는 종목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드렸죠. 이때 한번 말씀드리고 이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 연속으로 상한가, 준상한가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 한 번 장대 항봉이 나오면 다음 날은 상승이 정체되는 움직임, 윗골이 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종목의 성향까지도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0원 이탈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매도하세요라고 온라인 교육 때 강하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종목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매매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는 같은 종목으로 수익인데 누구는 손실인 경우가 있죠. 이 매매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다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우리가 1위를 달성하겠다라는 강력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에 GM이랑 합작 조인트 벤처도 설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15만 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이게 중간 저항 바로 아래에 있는데 관심 가져보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아주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와서 여러분들 섭섭치 않게 해드릴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만 9.67%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로 20%, 포스코 케미칼로 9.67%, 거의 30%가 나왔죠. 자,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 정말 후회가 막심하실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가져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또 힌트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 제가 또 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던 종목이 사실 시장이 아무리 좀 좋았다라고 할지라도 좀 한정적으로 종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대표님이 돈줄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이 어떻게 그렇게 모두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하필 안 나왔을 때 또 이렇게 좋은 상승률을 일으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사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그 포트폴리오 갖고 싶다라는 문의가 정말 많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런 분들 그리고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아까도 제가 노란톡방을 잠깐 보니까요. 첫 번째 히든 종목에 관해서 정답 맞춰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제가 이렇게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새로운 종목을 제공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든든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생방송 시청하시면서요. QR코드와 함께 입장하셔서 4989라는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대표님의 새로운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함께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대표님은 장중에 종목의 성향까지 파악을 하셔서 지금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종목 쉬어갈 겁니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매도 시점입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정말 상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친절한 또 전문가님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 두 번째 히든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서도 폐배터리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번 주 시장에서도 폐배터리 관련주들 굉장히 상승이 컸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세비캠 같은 그런 종목군들도 크게 상승이 나와줬었죠. 그럼 우리가 후속 주자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폐배터리 관련주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높고요. 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금 해보면서 이제 종목명에 관한 힌트를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5글자의 종목입니다. 역시 대표님과 좀 대화를 나눠보면서 저는 이 종목 보자마자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이 딱 하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대표님 여자한테 꽃 선물 해본 적 있으세요? 네, 꽃 선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오, 장미요? 장미도 있고 네. 다른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꽃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길거리에 있습니다. 그죠? 네. 길거리에 있는 가을과 어울리는 그런 꽃이잖아요. 뭐 무슨 꽃일까요, 대표님? 저도 궁금한데요. 네, 아우 궁금하죠. 저도 아우, 너무 궁금한데요. 말하고 싶은데 네. 가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이 꽃이 이 종목의 정말 결정적인 종목명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 어떤 꽃이 필까요? 하지만 이 꽃은 우리가 사지는 않고요.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예쁘게 펴 있어서 향도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을에 피는 꽃, 이 힌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대표님께 추가적인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에 피는 꽃처럼 저희가 주식시장에 피는 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폐배터리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방금 설명해준 세비캠 그리고 뭐 다른 신규 상장주 이 두 종목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기존 종목 중에서는 오늘 가져온 제가 준비한 종목이 대장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폐배터리 업황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리튬 가격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리사이클에 대한 이 각국 정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부분 관련 있는 대기업은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의 꽃이 될 것 같은 이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23,500원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 뭐 벌써부터 정답을 맞추신다는 소리가 쏙쏙 들어오는데요. 자, 역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23,500원 구간에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한다? 지지선이 23,000원이면 다음 주에 23,000원을 유지하면 매수가 가능한 것이고 23,000원 이탈하면 어떻게 한다? 밀릴 때마다 모아가거나 23,000원을 회복할 때 매매한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힌트는 너무 많이 드린 것 같고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 이 종목은 대응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매 방법만 알려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요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눈치가 빠르시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종목명을 알아간다고 끝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표님께서는 가격 전략 그리고 만약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들에 관한 정답들까지도 하나하나 늘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답 다 나왔어요. 지금 노란톡방에. 제가 할 일이 없겠네요. 정말 여러분들이 다 맞춰주셔가지고 뿌듯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돈줄 여신이니까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종목 얘기하는 거야? 아직까지도 망설이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이제 방송이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대략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QR코드 타고 4989라고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타이밍에서 대표님이 또 자랑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또 우리 돈줄 종목에 관한 자랑을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자랑하라고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시장이 좀 어려운 구간에서는 바이오 종목을 하나 들고 가시면은 그래도 방어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방어주 하나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드렸죠. 자,
이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이 앱클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설명드리고 괜찮은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18,700원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바로 뭐 튀어 올랐죠. 바로 올랐고 그리고 나서 대응 방법 바로 여러분 중간 저항 이탈하면 매도입니다. 명확하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잡으셔도 됩니다. 이탈했다가 회복하면 뭐다? 트랩이다. 트랩 완성하면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다. 그래서 둘이 합산하면 2번 연속으로 하면은 46.46%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만 안 올랐습니다. 저도 인간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올랐는데 이 종목만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사도 되나요? 생각하시면은 가능합니다. 대신 이게 시총이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좀 중장기로 보셔도 되고 3, 4합병 이슈도 있고 분식회계 이슈 아예 끝났고 악재는 끝나고 호재가 시작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지금 64,100원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뭐 오르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뭐 크게 밀린 것도 없습니다. 횡보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만약에 이게 좀 롱텀으로 보기에 여러분들이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힌트 하나 드리고 가야겠죠? 네. 저에게 또 바로 힌트를 요청을 해주셨는데, 자, 우선은 저희가 앱클론이라는 종목은 제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좀 기억에 남았어요. 여러분들에게 궁따리 샤바라 빠빠빠라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다라고 했는데 클론이라는 가수가 있었죠.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클론이라는 가수를 설명해드리면서 앱클론이다라는 종목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2주 사이에 큰 상승세를 또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좀 장난스럽게 힌트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져갈 만한 좋은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히든 종목에 관해서 또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아까 스탠바이 전에 또 말을 했잖아요. 이 기업은 이 단어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할까요 말까요, 대표님? 네.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네. 이 기업은 사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좀 기업에서 큰 리스크로 좀 치부가 되고 있는 이 횡령 사건이 있었던 그런 기업인데 어쨌든 그게 오래 지나기도 했었고 그 일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글자의 종목인데요. 벌써부터 여러분들 또 눈치채시고 맞추실 것 같은데 자, 1번 종목, 2번 종목 모두 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도 정답 맞추시는 분 과연 있을까요? 대표님에게 차트적인 분석들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 힌트만 드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치과형 의료기기 1위 업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가 없는 업체겠죠. 자, 중요한 힌트도 주셨고 뭐 업종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거의 뭐 다들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안 좋은 이슈가 있은 후에 좀 억울하게 많이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미 다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중국에서도 관련된 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업종이 다들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금 관심 가져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고요. 점유율이 높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 시장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장에서 이 기업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 종목 12만 원 이 구간에서 지금 500원 탁 밀려 있는데 12만 원 근처에 있는데 이 종목 아래에 있을 때는 모아간다. 12만 원 위쪽으로 올라온다. 바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너무 똑똑하셔서
정답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 히든 종목에 관한 정답이 모두 다 노란톡방에 나왔는데요. 자세한 매매 전략은 대표님이 장중에 잡아주시고 저 가격 전략이 사실 가장 어렵잖아요. 이 부분도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QR코드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자, 대표님 시간이 많이 없는데 네 번째도 빠르게 볼까요? 아니면 인사를 바로 해버릴까요? 네, 간단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힌트 없이 그럼 간단히 네. 마치겠습니다. 자, 엔터주고요. 이 엔터주인데 신기하게 네옴시티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오. 자, 그 중동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75,000원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고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에 밀리면 밀리는 구간에서 계속 모아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가지 종목까지 받아봤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말 주식구조대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